뒷몸으로 와서 사장 소리 듣게 해줬더니 뭐? 내 카드로 상간역 골프채를 사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입으로 그 인간의 찌질한 밑바닥을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한 이야기지만 속이 너무 문드러져서 이렇게라도 꺼내놓지 않으면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수도권 외곽, 주말이면 차들이 길게 들어서는 왕복 8차선 대로변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뜨내기 상권이 아니라 알짜배기 동네 장사가 확실하게 돌아가는 목 좋은 곳이죠. 혹시 부모님이 빵빵하게 물려주신 금수저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20대 때부터 남들 쉴 때 공장 2교대 뛰고 주말엔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면서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습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눈에 핏대 세우며 독하게 모은 돈이에요.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쑤시는 이 굵어진 손마디가 그 증거죠. 대출 꽉꽉 채워 끼고 악착같이 발품 팔아 경매로 낙찰받았던 제 피땀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온전히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있는 제 인생의 유일한 훈장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참 저랑은 뼛속부터 다른 사람이었어요. 허우대는 아주 멀쩡합니다. 말끔하게 생겨서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호인 소리 듣기 딱 좋은 스타일이죠. 하지만 속을 까보면 그만큼 텅 빈 강정도 없어요. 한 4년 전이었나요? 친구 농팽이들 말만 찰떡같이 믿고 있는 돈 없는 돈 영끌해서 무슨 대형 한우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해보겠다고 설쳤습니다.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죠. 기 얇고 사람 좋은 척만 할 줄 알지 불판 닦는 법도 모르는 인간이 그 험한 요식업계에서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1년도 안 돼서 보기 좋게 쫄딱 망하고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싹 다 날려먹었습니다. 빚잔치가 끝나고 나니 이 인간 그대로 무너지더군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바쁘게 준비할 때면 거실 바닥엔 초록색 소주병이 뒹굴고 있고 그 인간은 코를 골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밤에 녹초가 되어 퇴근하고 돌아오면 불도 안 켜진 집구석에서 또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이 날 안 알아준다, 운이 없었다며 술주정 섞인 신세한 痰만 늘어놓고요. 찌든 술 냄새와 호라비 냄새가 뒤섞인 거실을 볼 때마다 제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등짝을 후려갈기며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인데 길바닥에 나앉아 폐인처럼 늙어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제가 사람 하나 살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제 건물 1층과 2층에 새들어 있던 업체들이 계약 기간을 끝내고 나가게 되었어요. 텅 빈 공간을 가만히 보다가 결단을 내렸죠. 업자들을 불러서 1층과 2층 가벽을 싹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탁 트인 넓은 공간에 최신식 스크린 골프 기계를 쫙 깔았죠. 인테리어도 아주 힘을 줬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은은한 핀 조명, 지역 VIP들이 와도 손색 없을 만큼 고급스러운 대형 프리미엄 스크린 골프장을 차린 겁니다. 동네에 골프 치는 알부자들은 꽤 많은데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칠만한 깔끔한 대형 시설이 없다는 걸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새 잔디 냄새가 훅 끼치는 번쩍이는 매장 한가운데 기가 죽어 눈치만 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어깨를 툭 치며 제가 그랬죠. 당신, 여기서 다시 시작해. 내가 판은 완벽하게 깔아줄 테니까 이제 방구석에서 궁상 그만 떨고 이 매장 관리하면서 사장 소리 듣고 살아. 어깨 펴고 당당하게. 물론 저도 예전에 크게 한번 데인 게 있으니 바보처럼 간쓸게 다 빼주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아주 철저하게 해뒀죠. 세무서에 가서 낸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 명의, 실내 체육시설 영업 허가증, 포스기 가맹점, 심지어 매장 구석에 들여놓은 얼음 정수기와 커피 머신 렌탈 계약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제 명의로 박아 넣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대외적인 바지 사장 타이틀만 달아준 거예요. 직원들 앞에서는 대표님
소리 듣게 겉발림 체면은 확실히 세워주되 실질적인 자금줄과 법적인 모든 통제권은 제가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인간이 또 바람이 잔뜩 들어서 허튼 짓 할까봐 빙 둘러쳐든 철통 같은 울타리였죠. 개업식 전날 밤 기계 테스트 소리만 웅웅 울리는 텅 빈 매장에서 남편이 제 두 손을 덥석 잡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덩치 산만한 남자가 무릎까지 꿇고 눈물 콧물을 쏙 빼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당신이 죽어가는 나 살려준 이 큰 은혜. 내 평생 무덤 갈 때까지 아니죠. 내 뼈를 갈아서라도 이 매장 무조건 대박 낼게. 진짜 고마워. 그 눈물 젖은 다짐이 진심이긴 했는지 초반에는 정말 눈물겹게 일했습니다. 제가 카운터에서 예약 장부를 보고 있으면 자기가 먼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매장 구석구석 바닥 물걸레질을 다 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면 자동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튀어나가 90도로 깍듯하게 배꼽 인사를 하면서 비위를 맞췄고 창고로 들어오는 무거운 음료수 박스도 혼자서 번쩍번쩍 날랐죠. 그땐 그 땀에 젖은 뒷모습이 참 짠하면서도 그래, 이제야 제정신 차리고 사람 구실 좀 하려나 보다 싶어 내심 뿌듯했습니다. 제가 차려준 이 화려하고 완벽한 밥상에서 이 인간이 그저 숟가락만 잘 들고 겸손하게 먹어주길 바랐을 뿐인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 어른들 말씀. 그거 진짜 토시 하나 틀린 거 없더라고요. 골프장이 입소문을 타고 대박이 나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숨겨뒀던 그 알량하고 추악한 본성이 슬슬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이 문을 연 지 딱 석 달. 그 인간의 본성이 바닥을 드러내는 데는 그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오픈하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입지 분석부터 동선, 최신식 기계 세팅까지 완벽하게 기획한 데다가 주변에 변변한 고급 스크린 시설이 없었던 탓에 지역 유지들과 돈 좀 만진다는 알부자들은 죄다 저희 골프장으로 몰려들었죠.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낮에도 룸이 꽉꽉 차서 예약대기를 걸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쉴 새 없이 결제 알림이 울리고 월 매출은 가볍게 수천만 원을 찍으며 쭉쭉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밀려드는 손님을 쳐내느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카운터를 보고 무거운 음료 트레이를 나르고 룸마다 흩어진 골프채를 닦으며 말 그대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 냄새를 맡은 남편은 참 기가 막히게 변해가더군요. 처음엔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인간이 매장 계좌에 억 단위 현금이 쌓이는 걸 보더니 어느 순간부터 대걸레를 슬그머니 직원들 손에 넘겼습니다. 출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아침 일찍 나와 오픈 준비를 하는 건 저와 알바생들 몫이 되었고 그 인간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늦지막이 마치 매장 시차를 나온 회장님처럼 거들먹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통에서 산 만원짜리 피셔츠를 입고 다니던 인간이 매장 법인 카드를 슬쩍슬쩍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름만 대면 아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골프복으로 풀 세팅을 하더군요.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얼굴에는 비싼 화장품과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로비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가 이 건물 세우고 골프장 차린 진짜 재벌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루는 제 카운터 테이블 위로 고급 수입차 카탈로그를 툭 던지더군요. 여보, 나 차 한 대 뽑아야겠어. 우리 매장에 오는 VIP 손님들 다 벤츠, 포르쉐 타는데 나만 국산 똥차 탈 순 없잖아. 사업하는 남자는 차가 명함이야, 명함. 매장 렌트카로 처리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좋잖아? 기저귀 차고 나대던 시절은 까맣게 잊은 건지 아주 청산 유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매장 매출이 워낙 좋았고 영업 목적으로 기죽지 말라는 의미에서 속는 셈 치고 독일제 최고급 대형 SUV를 장기 렌트로 뽑아줬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죠. 그 차를 몰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은 아주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림에 극치를 달렸습니다. 가장 제 억장을 무너뜨린 건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바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손님들이 밀어닥쳐 알바생 혼자 감당이 안 되길래 제가 직접 주방에서 무거운 안주와 맥주병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얼룩덜룩해지고 머리는 땀에 떡이 져서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죠. 그런데 로비에서 VIP 손님들과 희희낙낙하며 골프 스윙 폼을 잡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더니 얼굴을 확 찌푸리는 겁니다. 남편은 얼른 손님들 시선을 돌리더니 제 팔뚝을 거칠게 낚아채고는 인적이 없는 창고 구석으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손님들 보는데 땀냄새 풍기면서 홀에 왜 나와? 알바생 시키면 될 걸 왜 굳이 당신이 나서서 궁상을 떨어? 매장이 이렇게 바쁜데 나라도 일손을 거들어야지. 당신은 손님들이랑 시시덕거릴 시간에 와서 쟁반이라도 한번 들어준 적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위아래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야, 당신 거울 좀 봐라. 꼴이 그게 뭐냐? 당신 물 흐리지 말고 카운터 밑에 좀 숨어 있어라. 어? 사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격떨어지게 그니까 내 체면이 안 서잖아. 내가 밖에서 손님들 비위 맞추고 인맥 관리하느라 얼마나 진을 빼는데 당신이 그따위로 퉁스럽게 구니까 사람들이 나까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격이 떨어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건물이 누구 거고 이 으리으리한 시설을 누가 다 세팅해줬는데? 남편은 이 골프장이 단숨에 대박을 친 이유가 온전히 자신의 탁월한 영업력과 인맥 덕분이라는 무서운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자본과 완벽한 입지 조건, 뒤에서 밤낮 없이 일한 제 피따는 그 인간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인맥 관리를 잘해서 텅 빈 골프장에 손님들을 끌어모아 먹여 살리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날 창고에서 남편의 그 번들거리는 눈빛과 비웃음 섞인 말투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걸 넘어 기생충처럼 내 모든 걸 집어삼키려 들겠구나.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회장님이라도 된 줄 착각하던 남편의 그 역겨운 허세는 곧이어 매장에 아주 끔찍하고 천박한 불청객들을 끌어들이는 신호탄에 불과했으니까요. 남편의 그 대도 않는 허세와 망상은 결국 매장에 아주 치명적이고 더러운 불청객을 끌어들이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매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려면 VIP 전담 레슨 프로가 필요하다며 이력서 한 장을 제 앞에 툭 던지더군요. 사진 속 여자는 스크린 골프장보다는 유흥업소에 더 어울릴 법하게 진한 화장을 한 2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바로 그 상간녀, 유프로의 등장이었죠. 남편은 굳이 시세보다 훌쩍 뛰어넘는 기본급에 인센티브까지 퍼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 여자를 덥석 채용해버렸습니다. 그 상간녀가 출근한 첫날부터 매장 꼴은 아주 가관이 되었습니다. 유프로는 골프복인지 수영복인지 모를 정도로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코를 찌르는 향수를 뿌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예 홀 관리나 손님 응대는 뒷전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가장 크고 비싼 VIP 전용 룸을 아예 유프로 전용 레슨실로 빼버리더니 본인도 하루 종일 그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바쁜 시간에 제가 룸으로 음료를 넣어주러 문을 열면 둘이 딱 붙어서서 아주 꼴깍을 떨고 있더군요. 남편은 유프로, 허리턴이 그게 아니지. 내가 잡아줄게. 라며 그 여자의 허리와 어깨를 주물럭거리고 있었고 상간녀는 대표님 샷이 너무 파워풀해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면서 간드러지게 웃어댔습니다. 룸 밖으로 그 역겨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올 때마다 제가 들고 있던 쟁반을 그 인간들 정수리에 내리꽂고 싶은 충동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인간은 그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대형 골프장 사장님이 되었다는 헛소문을 동네방네 내고 다니던 제 시어머니.
아주 작정을 하고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동네 할머니들을 대여섯 명씩 우르르 몰고 와서는 예약도 없이 다짜고짜 가장 좋은 방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세아가, 여기 3번 방에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고 커피 좀 달달하게 타서 저기 과일 깎은 거랑 빨리 좀 내와라. 기가 막혔습니다. 4명의 건물에서 내 피 같은 돈으로 차린 매장인데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자기 아들이 돈 주고 고용한 신모 부리듯 하대했습니다. 룸 안에 들어가 보면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규정은 가볍게 무시하고 족발에 막걸리까지 까놓고 고스톱판을 버리고 있더군요. 제가 굳은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뼈다귀와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친구들 들으라는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유세를 떨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이런 으리으리한 걸 다 차렸잖아. 무능한 처가댁 식구들 걷어먹이느라 내 아들 등골이 휘어하죠.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와중에 그 영악한 상간녀 유프로는 은근슬쩍 매장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어머, 사모님, 오늘 앞치마가 참 수수하시네요. 라며 가증스럽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만 제가 안 볼 때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카운터 제 자리에 제 자리여리와 펜을 밀어버리고 자기 명품 텀블러와 비싼 화장품들을 떡하니 올려두더군요. 하루는 알바생이 사장님한테 환불 규정 물어봐야 하는데요. 라고 하자 상간녀가 찌푸린 얼굴로 쏘아붙이는 소리를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줌마 말고 대표님한테 허락받았어요. 아줌마가 매장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 직전 탕비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남편을 붙잡고 터뜨렸습니다. 당신, 대체 매장 관리는 안 하고 온종일 유프로랑 눈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남들이 보면 당신이 그 여자 스폰서인 줄 알겠어. 그리고 저 여자, 자기가 무슨 사장 부인이라도 되는 양 알바생들한테 지시 내리고 카운터 차지하는 거 안 보여? 당장 내보내. 제 서슬퍼런 경고에 남편이 찔끔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참으로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아, 진짜 당신 미쳤어? 완전 의붓증이야 이거? 유프로가 싹싹하게 일 잘해서 VIP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신, 솔직히 말해봐. 늙고 퍼진 당신 꼬라지 보다가 젊고 탱탱한 유프로 보니까 자격지심 생겨서 미치겠지? 어? 질투할 걸 해라, 촌스럽게.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 피곤하게 들볶지 말고 당신은 하던 청소나 똑바로 해. 자격지심? 늙고 퍼진 꼬라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 자본, 내 건물 위에서 기생충처럼 단물만 빨아먹는 주제에 감히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고 가? 그 순간 찌질했던 남편을 어떻게든 사람구실하게 만들어보겠다던 제 마지막 남은 연민조차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악을 쓰거나 머리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그 더럽고 뻔뻔한 연극 뒤에 내 눈을 피해 어떤 역겨운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까발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그 어처구니 없는 의붓준 타령을 듣고 난 후부터 저는 매장 안의 모든 것을 아주 예민하고 차갑게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날뛰기보다는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장사에 있어서만큼은 산전수전 다 겪으며 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사람입니다. 매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새는지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죠. 의심의 촉이 처음 꽂힌 곳은 장부였습니다. 매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 카운터 포스기 결제 내역과 실제 예약 장부를 매일 꼼꼼히 대조하지 못했는데 날을 잡고 영업이 끝난 새벽에 혼자 남아 엑셀 파일과 수기 장부를 싹 다 까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숫자가 묘하게 비더군요. VIP 회원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3개월치 레슨비, 그리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하는 프리미엄 락커 대여료 수십 건이 포스기 매출 내역에서 아예 통째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회원들 이름 옆에 결제 완료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우리 매장 법인 계좌로는 그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죠. 누군가 중간에서 현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이른바 VIP 접대를 핑계로 새벽 2시가 훌쩍 넘어서야 술에 떡이 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제대로 못 누르고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 인간은 거실 소파에 꼬꾸라지자마자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다가가 남편의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가 장기 렌트로 뽑아준 그 잘난 고급 외제차에 블랙박스 SD카드까지 뽑아들고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꽂고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오늘 샷 너무 멋있었어. 나 진짜 반했잖아. 우리 예쁜이가 옆에서 응원해주는데 오빠가 힘을 내야지. 오늘 아주 쌈박하게 놀아볼까? 화면은 까만 밤거리였지만 차 안에서 녹음된 그 역겨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편과 그 상간녀 유프로가 확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다준 돈으로 뽑은 그 차 안에서 서로 물고 빨며 교외의 무인 드라이브인 모텔로 뻔뻔하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이번엔 남편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뻔했죠. 자기애가 그렇게 강한 인간이니 본인 생일이 아니면 제 차 번호일 테니까요. 단 2번의 시도 만에 풀린 핸드폰 카카오톡 목록에서 가장 상단에 고정된 채팅방. 이름하여 우리 예쁜이 하트 뿅뿅. 그 방에 들어가 스크롤을 올리기 시작하자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더러운 대화들과 낯뜨거운 모텔 침대 셀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건 그들의 쓰레기 같은 애정 행각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나온 한정판 아이언 세트 너무 갖고 싶은데? 우리 자기가 원하면 당연히 사줘야지. 내일 오빠 법인카드로 싹 긁어. 늙은 여편네 눈치 볼 거 없어. 내가 사장인데 뭐. 그 상간녀가 자랑스레 찍어 올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골프차 영수증의 결제번호는 제 이름으로 발급된 제 법인카드가 맞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갤러리 앱과 은행의 말림을 샅샅이 뒤진 결과 매장에서 사라진 현금 매출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남편은 VIP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제가 대표 권한으로 20% 팍팍 할인해드립니다. 라며 제 명의의 매장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돈을 꽂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예금주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인간은 늙은 어머니의 명의를 방패막이 삼아 매장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룸에 진을 치고 족발을 뜯던 시어머니도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뒤에서 돈을 챙기며 며느리인 저를 비웃고 있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상간녀와의 카카오톡 스크롤을 맨 위까지 올리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문장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조만간 이 건물 싹 다 내 명의로 돌리고 저 늙은 여편네 빈몸으로 쫓아낼 거니까. 그럼 내가 3층 전부 비워서 우리 자기 전용 프라이빗 스튜디오로 딱 꾸며줄게. 오빠만 믿어. 그 문장을 3번, 4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헛웃음만 픽 새어 나오더군요. 제 피와 땀, 20배 청춘을 다 바쳐 쌓아 올린 이 3층짜리 제 성을 감히 주제 파악도 못하는 기생충들이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내가 어떻게 지켜낸 내 이름 석자인데? 서재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뺨을 때리거나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소리치는 건 동네 삼류 치정극에서나 나오는 멍청한 짓입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들이 내 등골에 빨대를 꽂고 내 전부를 빼앗으려 했다면
저는 저들이 걸치고 있는 팬티 한 장, 숨쉬는 공기까지 모조리 빼앗아 철저하게 짓밟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원래 있던 자리에 티나지 않게 꽂아두었습니다.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요. 아침상에 해장국까지 끓여 바치며 평소와 똑같이 웃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칼춤을 추고 있었지만 제 얼굴 근육 하나 흔들리지 않더군요. 여러분, 진짜 분노가 임계점을 넘으면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지금 여기서 밥상 얻고 소리쳐봤자 저 인간들은 네가 오해한 거다, 명의 타령은 농담이었다며 발뺌하고 꼬리부터 자르게 뻔하니까요. 사냥감의 숨통을 확실히 끊으려면 덫이 완벽하게 닫힐 때까지 쥐죽은 듯 기다려야 하는 법입니다. 매장으로 출근한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남편은 숙취가 덜 깬 얼굴로 오후 늦게야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더니 곧바로 VIP 룸으로 직행해 유프로와 노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프로는 제 앞을 지나가며 사모님,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시네요. 카운터 보는 것도 중노동인데 쉬엄쉬엄 하세요. 하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저는 속으로 그래, 실컷 즐겨둬라. 그 입에서 비명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으니 하고 삼키며 삥긋 웃고는 룸으로 아이스커피 2잔을 내다 바쳤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게 구니까 두 빌런은 아주 안심을 하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군요. 제 몸은 매장에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분단위로 쪼개져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은행 업무를 핑계로 매장을 빠져나와 제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세무사와 기업 횡령 전문 변호사를 차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빼돌린 차명 계좌의 정황 증거들을 쫙 깔았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던 변호사는 펜으로 책상을 탁 치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이거 완벽합니다. 남편분은 이 매장에서 지분 1%도 없는 법적 근로자, 즉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매장 현금 수익을 모친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입니다. 차명 계좌, 금융실명제 위반까지 엮을 수 있죠. 건물, 매장 기기, 보증금 전부 사장님 명의니 당장 내일 셔터를 내려도 남편분은 법적으로 손가락 하나 댈 권리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법적 확인을 받으니 등줄기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은 건 법정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팩트 폭격용 증거를 산처럼 쌓아두는 것뿐이었죠. 다음 날 남편이 골프 모임을 간다며 외제차를 끌고 나간 사이 저는 사설 보안업체를 매장으로 불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매장 사각지대가 있어서 기계 업그레이드를 하려 한다고 둘러대고는 남편과 유프로가 상주하는 VIP룸 문 앞과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운터 쪽을 정통으로 비추도록 고화질 렌즈 각도를 모조리 재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룸 안에서 대놓고 엉덩이를 두드리고 끌어안는 짐승 같은 짓거리들과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는 남편의 손버릇이 제 보안 클라우드 서버에 매일 차곡차곡 영상으로 자동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CCTV나 제 눈대중만으로는 횡령의 내부 디테일을 완벽히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고발자를 포섭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매장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오픈 때부터 저와 함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한 성실한 직원이지만 최근 남편의 폭언과 유프로의 갑질에 지쳐 사직서를 품고 다니던 찬이었죠. 저는 퇴근 후 매니저를 최고급 횟집으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제가 파악한 횡령 사실과 외도 정황의 일부를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매니저님, 그동안 저 인간들 쓰레기짓 다 받아내느라 고생 많았죠? 내가 2달 안에 이 매장 싹 다 뒤엎고 저 인간들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겁니다. 마 좀 도와주세요. 확실하게 보상하겠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던 매니저는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사모님,
저 그 인간들이 사모님 바보 취급하는 거 보면서 진짜 구역질 났습니다. 뭐부터 하면 됩니까? 든든한 내부 우군까지 생기자 증거 수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카운터에서 남편이 현금 매출을 누락할 때마다 몰래 날짜와 금액을 수기장부에 따로 기록해 저에게 매일 밤 텔레그램으로 전송했습니다. 유프로가 자기 지인들을 데려와서 공짜로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밥을 먹인 내역 영수증도 휴지통을 뒤져서라도 빠짐없이 모아주었고요. 이렇게 한 달 꼬박 제 개인 클라우드 폴더에는 외도 증거부터 고소용 증거까지 터지면 뼈도 못 추릴 다이너마이트가 꽉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칼은 완벽하게 갈아졌습니다. 이 시퍼런 칼날을 저들의 목에 가져다 대기 전 그들이 스스로 걸어들어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아주 깊고 화려한 함정을 팔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이 그토록 바라고 상상하던 그림을 아주 생생한 현실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근처 유명 한정식 집에서 비싼 코스 요리를 포장해와 거나하게 한 상을 차렸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웬 진수성찬이냐며 눈을 둥그렇게 뜨더군요. 저는 남편의 잔에 직접 술을 따라주며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바람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매장 키우느라 진짜 고생 많지? 내가 카운터에서 보니까 VIP 손님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룸이 꽉 차서 돌려보내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당신 영업력이 이렇게 좋은데 이참에 아예 3층 비오던 곳까지 터서 VIP 전용 프라이빗 룸으로 크게 확장하자. 당신이 대표로서 운영권 다 주고 한번 제대로 키워봐. 3층은 당신 마음대로 꾸며도 좋아. 제 입에서 3층 확장과 운영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남편의 콧구멍이 평수 넓히듯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카톡에서 유프로에게 후원 장담했던 그 3층 전용 스튜디오가 제 발로 굴러들어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남편은 벅차오르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진작에 나한테 정권 넘겼으면 이 동네 상권 진작에 다 씹어먹었다니까. 3층은 진짜 최고급으로 가야 돼. 인테리어 비용 좀 깨질 텐데 당신 괜찮겠어? 다음 날부터 매장 꼴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유프로를 대동하고 3층을 제 집 안방처럼 들락거렸습니다.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고급 인테리어 업자들을 줄줄이 부르더니 아주 사장님 사모님 행세를 톡톡히 하더군요. 유프로, 여기 바닥은 당신이 원하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싹 깔아줄게. 샹들리에도 제일 화려한 걸로 달고. 어머, 대표님 짱! 저 여기서 레슨하면 진짜 스윙할 맛 나겠어요? 둘이서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희희낙낙하는 꼴을 새로 단 CCTV로 지켜보면서 저는 그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김칫국은 배 터지게 마시게 내버려둬야 나중에 토해낼 때 훨씬 더 괴로운 법이니까요. 인테리어 가견적이 억 단위로 훌쩍 넘어가자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함정의 하이라이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장 카운터로 남편을 조용히 불렀죠. 여보, 공사 규모가 커서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좀 크게 받아야 할 것 같아. 건물은 4명이니까 담보로 넣으면 되는데 당신이 실질적인 매장 관리자고 대외적 책임자니까 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당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이 좀 필요해. 실질적 책임자. 이 달콤한 완장질 단어에 취한 남편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대출금으로 자기가 3층의 완벽한 지배자가 된다는 오만방자한 망상에 빠져 제가 내민 두툼한 서류 뭉치의 첫 장, 제목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죠. 그저 호탕하게 웃으며 겉옷 안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쑥 꺼내더니 제가 노란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서명란마다 신나게 쾅쾅 찍어댔습니다. 아유, 부부 사이에 뭘 이런 걸 깐깐하게. 서류는 당신이 알아서 잘 꾸미고 빨리 대출이나 땡겨서 공사 시작해.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인간. 그가 콧노래를 부르며 도장을 찍어댄 서류는 은행 대출 약정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우며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단어 하나하나에 피와 독을 발라넣은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채무이행 각서였습니다. 남편이 도장을 찍고
유프로와 비싼 밥을 먹으러 나간 직후 저는 그 서류를 품에 안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 연계 공증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류에 공증 스티커와 아빈이 쾅 찍히는 순간 이 각서는 법정에서도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집행 권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 인간은 꼼짝없이 제가 채워놓은 합법적 빚뒤의 노예가 된 거죠. 며칠 뒤 저는 매장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는 남편과 유프로에게 다가가 아주 밝게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여보, 유프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드디어 3층 확장 공사 들어갑니다. 기대되죠? 두 사람은 드디어 라며 환호성을 지르며 하이파이브를 쳤습니다. 저도 마주보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월요일 아침. 과연 그곳에 지어질 것이 화려한 스튜디오일지, 끔찍한 단두대일지. 완벽한 공개 처형의 D-Day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확장 공사가 시작되기로 한 월요일 아침 8시. 청소라면 오픈 준비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할 매장 앞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1층부터 2층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는 묵직한 철제 셔터가 바닥까지 굳게 내려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그리고 그 셔터 정중앙에는 하얀색 A4 용지 한 장이 보기 좋게 붙어 있었습니다. 영업 종료 및 폐업 안내.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3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 소장을 자처하며 한껏 들뜬 표정으로 출근한 남편과 유프로의 차가 매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셔터를 발견한 두 사람의 표정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달려가 굳게 닫힌 셔터를 쾅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매니저, 안에 아무도 없어? 셔터 안 올려? 거기 누구 없어. 그때 매장 맞은편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문을 열고 제가 내렸습니다. 제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가 묵묵히 따라붙었죠. 제 구두굽 소리에 고개를 돌린 남편은 저와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씩씩거렸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오늘 3층 확장 공사 들어가는 날이잖아. 업자들 오기로 했는데 영업 종료라니. 당신 돌았어?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남편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공사? 오늘 철거되는 건 3층 가벽이 아니라 당신 인생이야. 폐업 신고는 금요일 자정부로 깔끔하게 끝났어. 안에 있던 억대 스크린 기계랑 렌탈 장비들? 어젯밤에 위약금 다 물어주고 본사에서 싹 철거해 갔으니까 이제 저 안에는 먼지밖에 안 남았어. 내 건물, 내 매장에서 당장 꺼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하지만 특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은 끝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구나. 명의가 당신 거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굴어도 되는 줄 알아? 내가 여기서 흘린 땀이 얼만데. 나도 이 매장에 지분 있어. 당신 이거 영업방해로 내가 고소할 거야. 고소? 그래. 법대로 하자니까 참 다행이네. 저는 뒤에 선 변호사에게 손짓했고 변호사가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에서 문서를 하나씩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차례대로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 위로 굵직한 제목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첫 번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 두 번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소장. 찔끔찔끔 현금 빼돌린 줄 알았지? 이런 단위까지 장부 싹 다 맞춰놨어.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지만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에 꺼낸 붉은색 공증 스티커가 떡하니 붙어있는 각서를 남편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당신이 대출 서류인 줄 알고 아주 신나서 인감도장 쾅쾅 찍어댄 서류. 제목, 똑바로 읽어봐.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채무이행각서. 당신이 빼돌린 돈, 유프로한테 내 카드로 긁어다 바친 사치품, 매장 폐업으로 인한 손해까지 싹 다 합쳐서 수억 원짜리 빚. 그거 전부 당신 이름으로. 공증까지 완벽하게 끝났어.
각서에 선명하게 찍힌 자신의 인감도장을 확인한 남편은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남편을 벌레 보듯 내려다본 뒤 저는 이번엔 셔터 구석에 숨어서 슬금슬금 도망갈 눈치를 보던 상간녀 유프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딜 도망가, 유프로? 너한테도 줄 선물이 있는데. 제 차가운 목소리에 유프로가 흠칫 놀라며 억지 웃음을 쥐어짜냈습니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저는 진짜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레슨만. 레슨? VIP룸에서 바지 벗고 하는 게 요즘 새로운 골프 레슨 트렌드인가? 내 카드로 산 한정판 아이언 세트. 당신 월급이라고 남편이 내 계좌에서 횡령에다 바친 돈 전부 토해낼 준비해. 억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장. 방금 네 본가로 날아갔어. 그리고 네가 그 방에서 남편이랑 뒹굴던 짐승 같은 짓거리들. 내 클라우드 서버에 4K 화질로 아주 예쁘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법정에서 스윙폼 한번 제대로 감상해보자고. 유프로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짐승 같은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요란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서더니 제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내렸습니다. 동네 친구들한테 3층 공사 들어간다고 실컷 유세를 떨러왔다가 폐업 딱지와 주저앉은 아들을 보고 눈이 뒤집힌 겁니다. 너 이 독한 년! 이게 무슨 짓거리야! 하늘 같은 사반 밥줄을 끊어놓고 니년이 무사할 줄 알아?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어머니를 변호사가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온내무시를 탁탁 털며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순통을 마저 끊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소리 지르실 힘 있으시면 경찰서 가서 조서 쓰실 체력이나 아껴두세요. 어머님 명의 차명 계좌로 매장 돈 수천만 원 횡령하신 거. 금융실명제 위반의 횡령 공범으로 방금 경찰에 같이 구발장 접수하고 오는 길이니까요. 아들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감옥 가시게 생겼는데 골프 칠 정신이 있으세요? 뭐라고? 공범? 내 건물, 내 돈으로 목에 힘주고 살던 기생충 3마리가 닫힌 셔터 앞에서 한날 한시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세 인간이 바닥에 나뒹굴며 뿜어내던 그 절망적인 곡소리는 제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경쾌한 팡파르와도 같았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그들이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하는 진짜 지옥문이 활짝 열렸으니까요. 가장 먼저 본색을 드러내고 진흙탕을 빠져나간 건 역시나 본냄새만 쫓던 불나방가편 상간녀 유프로였습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이 빠른 그 여자는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껍데기만 남은 빈털터리를 넘어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 확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아주 표독스럽게 돌변하더군요. 엉엉 울며 매달리는 남편의 면전에 대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늙은 빈털터리 아저씨. 비위 맞춰주느라 그동안 토 나오는 줄 알았다.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며 온갖 쌍욕을 퍼붓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제 법인카드로 사다 바쳤던 명품 가방, 시계, 한정판 골프채들을 중고 명품샵에 헐값으로 싹 다 팔아치워 현금을 단단히 챙긴 뒤 전화번호를 없애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평생 자기 옆에서 예쁜 짓만 할 줄 알았던 어린 내연녀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고 버려진 남편은 며칠 박낫을 소주병을 껴안고 미친 사람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지만 제 알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챙겨간 돈 역시 제가 제기한 억대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제 주머니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 잘난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명 계좌로 매장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벌금형과 추징금 폭탄을 맞게 되자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모양이더군요. 하루는 헝클어진 머리에 꾀주지한 꼴로 제가 임시로 머물던 거처 앞까지 찾아와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새아가,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늙은 내가 미쳤지. 우리 아들 당장 감옥 가게 생겼는데 제발 그 소송 좀 취하해다오.
내가 죽을 때까지 네 집 신무살이 하면서 그 은혜 갚으마.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 쳐다보는데도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빈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시어머니 머리 위로 자비 없이 확 뚜려버렸습니다. 어머님, 제 다리 놓으세요. 어머님 아들, 이제 사장님도 아니고 제 남편도 아닙니다. 평생 흙바닥 뒹굴며 저한테 빚 갚아야 할 지독한 채무자일 뿐이죠. 한 번만 더 제 앞에 얼쩡거리시면 합의금 없이 바로 횡령, 정식 재판 넘겨서 두 모자분 쌍으로 감방에 보내드릴 테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토금벼락을 맞은 시어머니는 엉엉 통곡을 하며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꼴 좋게 쫓겨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난 몇 달간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싹 내려가는 기분이더군요. 남편, 아니 그 기생충 같은 인간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의 완벽한 승소로 끝났고 그 인간은 막대한 위자료에다 본인이 신나서 인감도장을 찍었던 수억 원대 채무 이행각서 때문에 완벽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통장이라는 통장은 다 압류당해서 멀쩡한 직장에 취직하는 건 꿈도 못 꾸게 되었죠.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몰며 콧대를 세우던 그 인간은 지금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 외곽의 험한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 막노동을 뛰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빵빵한 룸에서 골프채를 쥐고 유프로에 허리를 주무르던 그 손으로 이제는 떼약볕 아래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는 거죠. 허리도 성치 않다는데 그 땀 흘려 번 일당은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압류되어 입금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턱없이 부족한 푼돈이지만요. 내가 차려준 완벽한 밥상을 걷어찬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늙어 죽을 때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확실한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분리수거해낸 후 저는 제 건물 1층부터 3층까지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씩씩했던 스크린 골프장 기계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번에는 제 오랜 꿈이었던 대형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습니다. 따뜻한 원목과 식물들로 인테리어를 화사하게 꾸미고 실력 있는 제빵장들을 스카우트해서 매일 아침 향긋하게 빵 굽는 냄새가 거리에 진동하게 만들었죠. 결과는요. 스크린 골프장 때와는 감히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대박이 났습니다. 남편의 되도 않는 허세와 진상, 시댁 식구들이 갉아먹던 돈이 사라지니 통장에 꽂히는 순수입부터가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멀리서도 차를 몰고 와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주차장이 미어터지고 1층부터 3층 통유리창 앞 좌석까지 손님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꽉꽉 들어찹니다. 저는 요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카페 3층 제 전용 테라스석에 앉아 갓 내린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유프로와 바람을 피우며 자기들만의 전용 스튜디오로 만들겠다며 김칫국을 마시던 바로 그 공간에서 말이죠. 향긋한 커피향을 맡으며 1층부터 3층까지 바쁘게 돌아가는 제 매장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기생충들에게 시달렸던 끔찍했던 시간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까마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주위에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등에 칼을 꽂으려는 기생충들이 있다면 섣불리 용서하거나 참지 마세요. 내 땀과 눈물로 일군 소중한 인생은 오직 나 스스로 쟁취하고 지켜낼 때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피눈물 나는 배신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통쾌한 복수를 이뤄낸 제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뻥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막힌 속 시원하게 뚫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